왜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책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할 차례인가요? 조건기한? 그 강의 노트 페이지요 58이요. 그 페이지 58페이지 보셨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날씨가 좀 추운 편인가요? 아, 그래요? 강의노트가 여러분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이제 그 개정을 본 거예요. 올해 이제 봤던 그 노트하고요. 내용 자체는 뭐 비슷한데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 몇 개 이제 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임차보호법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을 때 이게 강의노트가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떻게 쓰여 있는 것이냐면 그 박스 옆에 있는 것이 설명이잖아요. 그 설명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되는 것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를 했냐면 수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봐가지고 아마 기본서가 12월 중순 정도 돼가 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서를 처음에 보시면 기본서가 잘 익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노트를 보고 나서 기본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고시 사법시험 이런 데서 보는 민법의 약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보면 국가고시용 책으로 보면 약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두 권이거든요. 두 개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약 한 4,000페이지가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 공직의사 기본서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책이 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 정도예요. 만약 우리 공직의사용 책으로 쓴다 한다면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되니까 8,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약 한 50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압축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압축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책이 만약에 좀 두껍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책이 좀 두꺼우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강의 노트가 전부 다 나왔으니까요. 이런 보면, 이 강의 노트 보는 건 공부하는 진도에 맞춰서 꼭 골라가지 말고 작년 강의 해놓은 것도 있죠. 작년 강의 해놓은 것이 아마 카페에는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강의를 좀 미리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카페에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강의 지금 2017년 대비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죠. 그 밑에 조금 보면 작년 강의 해가지고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강의 중에서 1월달, 2월달 강의 정도로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일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기한이죠. 법률행위 부관이요. 거기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죠.
가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그 특별 효력 요건 속에서 뭐가 있냐?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에 들어있고 그것도 법률 행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을 우리는 뭐란다? 조건과 기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법률 행위 중에서도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그럼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관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하고 부담하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부담이라는 것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채권법에 있는 것이고요. 부담부 유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가족법에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과 부담 세 가지를 부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이 두 가지는 우리 민법 총칙 있죠? 민법 총칙에서는 두 가지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과 부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법률 행위예요. 첫 번째 법률 행위요. 두 번째는 효력이에요. 효력. 두 번째는 효력. 이 효력을 뭐 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요.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 이렇게 약관. 그러니까 이것을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는 사실 이 부관,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행정법규 있죠. 행정법규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건축하잖아요. 건축. 우리가 빌라들 같은 경우 막 따닥따닥 빌라가 있는데 도로폭이 되게 좁잖아요. 옛날 것들은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다시 신축하죠. 신축하면 어때요? 이 건물이 원래 이 도로에 접해 있던 건물이요. 도로 밖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신축하게 되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건축 허가를 내줄 테니까 너는 일정 분의 토지를 공중을 위해서 도로로 좀 내놔라.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 다 조건이라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부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정법에. 그래서 이 부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부관은 또 한편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뭔가를 얻지만 한편으로 또 부담을 또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게 부담 결부 정치라고 해서 어느 경우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민법에서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게 행정법에서 배우는 그런 양이 많은 것들은요. 민법에서 양을 줄여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보면 판례의 견해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부관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은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부과되는 뭐다? 약관이다. 이것을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뭐죠? 지금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예요. 성립의 효력이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죠. 발생하고 뭐다? 소멸이죠. 발생과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지금부터 보면요.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따져가면 돼, 하나씩. 알겠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로 한다는 것은 뭐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말로 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어. 그것을 법정 조건이라고 하죠. 여기로 보면 뒤에가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유언이죠. 여러분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어요? 유언은요. 유언자가 사망할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으로 민법에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불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불법. 불법이란 말은 뭐가 불법이에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요, 첩기약 혹시 기억나나요? 첩기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첩기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죠. 그럼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같죠. 불법 원인 급여요. 그러면 그 불법이란 것이 뭐다?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 그러면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럼 103조 위반이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조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 보면 그럼 조건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 무효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거죠. 효력. 그러니까 법률 행위 효력에 관하니까 조건이 무효이면은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그러면 103 위반으로 무효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죠? 효력이라고 돼 있죠? 효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립. 그러면 큰일 나. 성립.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정답을 할 때 조건은 법률 행위의 성립 이렇게 잘 나온다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이렇게 효력. 그 다음에 발생이죠. 발생을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멸을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 조건이요.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행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장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한 것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성취한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불확실이니까 뭐가 안 되냐?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 불능 조건이잖아요. 이 불능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 불확실해야지 불능이 되면. 이런 불능이란 것이 뭐예요?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이다. 알겠죠? 이건 불능, 꽝이다.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불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을 맨 처음 와서 강의를 듣잖아요. 맨 처음 와서 강의를 들으면 뭐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강의를 들으면요, 처음 배우는 학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학원에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강의 첫 시간 딱 들으면 갈등.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한 바퀴 이제 2개월 돌죠? 2개월 돌고 나중에 여러분 1월달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요, 1월달에 다시 강의를 들으면 똑같은 강의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1월부터는요. 그럼 한 번 들었던 것하고 처음 듣는 거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갈등을 안 하는데 처음 들으면 갈등을 하죠. 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 멘붕 상태죠? 그 멘붕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불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죠?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고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를 보는데 한 50점, 어떨 때는 55점, 좀 쉬면 예. 알죠? 그래서요, 뭐 만약에 60점을 이렇게요, 60점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알겠죠? 뭔가 하면 될 것 같다. 그걸 불확실의 단계라고 그래. 그럼 이 불확실한데 이것이 확실하죠. 확실하면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얘기한다. 기한이다. 확실하면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해. 그럼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험 보면 이제는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1차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2차는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이제는 확실한 단계, 기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한 끗 차이예요. 기한은 뭐냐?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조건은요,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확실한 건 기한이죠. 여기서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면 뭐가 돼요? 불확실하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요, 이렇게요.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장래니까요. 조건은 소구표가 없어요. 소구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을 소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구표가 없어요. 왜요? 과거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장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소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구표가 없고 합의로도 소구표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구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건은 어음이죠. 어음. 어음행위에 어음할 때 여러분요 절대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현금과 비슷한 말이죠. 유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안 되지만 여기서 기한, 뭐를 붙일 수 있냐? 시기. 시기는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음 보증이죠. 어음 보증. 어음 보증의 경우, 보증. 그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음 보증. 여기에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한은 뭐냐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기한은 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시기인지 종기인지 한번 보란 말이죠. 12월 달 강의는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예요? 종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것은 과거는 안 돼. 언제부터 된다? 장래 발생해. 장래. 그런데 오늘 지금 며칠이죠? 12월 6일이죠? 그럼 12월 6일이면 어떻게 돼요? 12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1일은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요, 12월 달 강의는 12월 30일 날 끝난다. 12월 30일 날. 그건 뭐요? 종기이단이다. 종기이죠. 왜요?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12월 강의는 12월 30일 날 끝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종기, 그건 맞죠? 장래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과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기냐 그게 아니라고. 내년 만약에 내년 1월달 강의는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걸 시기다. OX. O.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아니고 뭐죠? 장래니까 오란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기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또 조건하고 기한을 지금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자 봐. 첫 번째가 뭐냐면 내일 눈이 오면 이렇게 내일 눈이 오면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는 첫눈이 내리면 이렇게 첫눈이 내리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첫눈이 내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음에 눈이 오면 다음에 눈이 내리면 이렇게. 네 번째는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이렇게 풍산개를 줄게. 그럼 다섯 번째는요 할머니가 사망하면 금반지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여섯 번째는요 성년이 되면 뭐죠? 자전거를 사줄게. 일곱 번째는요 결혼기념일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해야 돼.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확실해야 돼.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돼. 발생할 것이. 알겠죠? 언제 발생하냐 그건 중요하잖아. 알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실이 발생할 게 확실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요? 내일 눈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눈 와 안 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모르면 이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불능은 아니지. 불능. 내일은 분명히 눈은 안 와. 그걸 누가 그걸 알아요? 알겠죠? 우리는요, 비 올 확률 80%에도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내릴 때가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첫눈이 내리면, 첫눈.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온다, 안 온다? 첫눈 와, 안 와? 이미 우리나라 첫눈 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죠? 이미 첫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눈이 내려, 안 내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반드시 눈이 내려요. 알겠죠? 언제 와? 확실히 모르지, 그건. 언제 내릴지. 아직 눈이 안 내렸다고 하면 첫눈은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언제 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호기는 분명히 와. 그것을 뭐란다? 기한은 기한인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눈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요, 다음에 눈이 내리면, 다음에 눈이 내리면 눈 와, 안 와? 우리나라 눈 와, 안 와? 우리나라 무조건 와요. 아직까지 안 내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경험칙상.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냐? 불확정 기한이 돼. 알겠죠? 말이 다르잖아. 1번하고 3번은. 내일 눈이 내리면 그러면 안 되지. 모레 눈이 내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다음에는 눈 오죠. 만약에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에 눈 내리면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러면 돼, 안 돼? 사우디는 50년 만에 한 번 눈 왔거든요. 한 5, 6년 전에. 50년 만에 한 번. 알겠죠? 그런데요, 절대로 거기는 그런 건 눈이 온다, 안 온다, 사우디는. 안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에서 만약에 다음에 눈 내리는 날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눈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눈이 오면 결혼하자. 그것은 반드시 다음에 눈이 오긴 오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한이다.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그랬어. 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왜 몰라요? 몰라? 나는 아는데 왜 모르지, 그거를?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먹나 죽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개가, 진돗개가 죽으면, 그러니까 기한이야, 기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돗개 안 잡먹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아무튼요. 그렇다, 이 말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자, 할머니가 사망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기한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전라도 광주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두환이가 죽으면, 그날은 일주일간인가 며칠간인가, 맥주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맥주 오픈한 집에서 이벤트를 걸었던 적이 있어. 아직도 전두환이 죽기 힘들 거예요. 왜? 27만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죽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27만 원 가지고요.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요?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요,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조건이냐고, 기한이냐고. 성년 안 돼요? 몇 살에? 만 19세. 이것을 뭐라냐? 기한은 기한. 이건 확정이라고 그래, 확정 기한. 확정. 성년을 만 19세 하면 성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요, 결혼기념일날. 뭐가 돼? 결혼기념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결혼기념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 날짜에.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기한이 되죠. 기한. 이것도 확정돼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죠. 언제? 몇 월, 며칠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기한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한을 써놓냐면, 이 기한이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과 기한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먼저 여기 보면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달력.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것은 무조건 조건이 기한이 돼요. 달력 기준. 그 다음에요, 여기에 생명체죠. 생명체. 이러면 개라든가 사람이랑 다 생명체죠. 생명체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끝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불확정이죠. 불확정.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기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그건 조건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다음에 비가 오면, 다음에 눈이 오면, 첫눈이 내리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기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생명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건과 기한인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혼성 조건. 그런데 수위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수위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위 조건, 이러면 다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수위 조건하고 단순 수위 조건 같은 것은요, 페이지요? 80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조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나요? 조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수위 조건, 그래서 순수 수위 조건, 단순 수위 조건이요. 우성 조건, 혼성 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봐봐. 이런 말이죠. 친구가요,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뭐라고 하죠? 보통? 응,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글쎄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 있죠.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걸 순수 수위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잖아요. 모든 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죠. 이걸 순수 수위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시험에 나올 때는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말이죠.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순수 수위 조건, 그것은 무효라고 얘기해요. 무효.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라고 나온다? 그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이 내키면 이런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예요. 그런데 단순 수위 조건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귤 한 박스 사다 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에 가면 무조건 귤 한 박스 사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 갔대. 그럼 나는 기대를 해, 안 해? 하죠. 귤 한 박스가 올 것이다. 그것은 유효가 돼. 그걸 단순 수위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성 있죠, 우성? 우성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봐봐. 이 우성이라는 우자가 비우자는 아닌데, 봐봐. 우자를 비우자로 생각을 해봐. 비라고 생각을 해봐. 자연현상과 연관이 돼, 자연현상.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모여라, 고수 한판 치자. 내일 눈 오면 우리 집에 모여라, 먼저 칼국수 끓여 먹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현상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우성이다. 그러니까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모여서 칼국수 끓여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유효라고 얘기를 해. 혼성은 뭐죠? 혼성? 혼성은 봐봐요. 우리 혹시 혼성듀엣 들어봤어요? 남자 여자 둘이 같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혼성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사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혼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갑이란 남자가 을이란 여자와 결혼하면은 내가 냉장고 하나 사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냉장고 받으려면 갑이란 남자는 을이란 여자와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사도 중요하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도 뭐가 된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혼성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혼성 조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혼성 조건 그것도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조건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강의 노트에서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강의 노트에서 여러분요. 58쪽을 한번 봐봐요. 58쪽을 보면 거기 보면 밑 가운데쯤 보면 가운데쯤이요. 조건 그래서 법률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고 어디를 보냐면 죄송해요. 59쪽을 봐봐요. 강의 노트 59쪽을 보면 맨 위에가 보면 이런 뭐라 나왔어?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조건과 기한의 구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달력을 기준으로 하냐 생명체에 관한 것이냐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오른쪽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조건은 여러분이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 키워드를 정확히 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몇 번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절대로 안 돼.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요. 지쳐가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뭐 달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공부는 초전박살이에요. 공부는 되도록이면 초반에 완성을 해야 돼. 되도록이면 초반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부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냐? 3월, 4월, 5월, 6월 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복을 해야 돼. 일단.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쳐. 알겠죠? 이 사람이 지쳐. 열심히 하면. 왜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뭘 모르고 한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공부는. 그런데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강의도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강의를 많이 했는데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강의를 하던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것은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죠.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점수가 나오죠. 점수가 나오면 학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점수가 나오면. 근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학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공부를 하는 것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거 없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지쳐요. 나중에 지쳐요. 자기 혼자 몸살나요. 무슨 말이겠죠?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럼 똑바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조건이면 조건, 기한이면 기한이잖아요. 이 조건이면 조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용을 우리가 처음 강의 듣고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의 듣는데 처음부터 다 알면 그게 인간이에요? 알겠죠? 그게 뭐죠? 알파고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배웠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성립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이고 뭐에 관한 것이다? 장래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장래 조건은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이고 기한은 확실이고 기본적인 것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봐봐. 일단요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뭐라냐? 플러스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소멸하죠. 소멸을 뭐라 한다? 이것을 마이너스 이렇게 봐. 그럼 봐봐. 지금 항상 조건은 언제다? 장래라고 그랬죠. 장래가 되려면 현재가 기준이겠지, 현재가. 그래야지 장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월 1일이다. 지금 현재란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죠? 조건은 효력에 관한 거죠, 효력. 현재, 2월 1일, 현재 효력이. 여기는 10월 1일, 장래죠, 장래. 그러니까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재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훈민정음으로 조선말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10월 1일에 오늘이 현재 오늘이잖아.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쭉 이렇게 봤을 때 10월 1일 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오늘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죠. 그것을 뭐란다? 이러면 뭐다? 조건은 효력이죠? 효력이 지금 어떻게, 조건은 효력이죠? 효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지가 되어 있다.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걸 정지 조건은 뭐죠?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봐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오늘 뭐라냐? 너 시험에 합격해. 차 사줄게. 아마요,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합격하면 차 사준다. 너 합격하면 해당하는 게 해줄게. 합격하면 유학 보내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사무실 차려줄게.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안 해준다. 정지 조건 아니에요?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대화는 거의 다 조건부예요. 얘가 얘기하죠? 엄마 나 게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숙제하고 게임해. 이렇게 숙제하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숙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게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현재 효력이 있으니까 소멸하겠죠. 나중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나중에 없앤다, 해제.
그래서 이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보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볼까요?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성취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취 안 되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안 돼서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겠죠.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이. 여기는요. 해제 조건은요.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은요.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돼요? 여전히 유효가 되겠죠. 생각을 해봐. 소멸이라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말이고 발생이라는 것은 유효가 된다는 뜻이니까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보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다음에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취를 안 해. 계속.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죠. 해제 조건은 지금은 효력이 있다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효력이 있는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됐어. 그러면 계속 효력이 있어 없어? 계속 효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가 나오냐?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그런데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보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은 뭐냐?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애가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 지금도 게임해? 응,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엄마 그럼 밥상 차릴 때까지만 해. 이렇게. 엄마 밥상 차릴 때까지만 지금 게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엄마 밥상 차렸어. 그 조건 성취예요. 더 이상 게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가정에서 대화라든가 이런 대화들이 거의 대부분 다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제 조건이란 말이었구나. 그것이 정지 조건이란 말이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지 말을 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말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죠? 내일 보강하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나는 내일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만 없으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당연히 나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냐? 난 내일 무슨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나올게요. 그러니까 항상 말대로 보면 조건부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잠깐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정지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는지 해제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를 한번 보시면 강의 노트요, 어디를 보시냐면 59쪽이죠? 59쪽의 강의 노트 보시면 거기 맨 위에 강의 노트 보면 정지 조건 그렇게 되어 있죠?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만 나중에 까맣게 된 데다 이러면 좀 써봐. 까맣게 된 점에다가 성취라고 써. 성취. 밑에도 성취라고 써. 밑에도 성취.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한다? 효력이 발생하죠. 알겠죠? 밑에도 성취. 그러면 효력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언제요? 오늘 항상 조건은 언제를 기준한다? 효력. 오늘을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발생한다. 장래에 소멸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럼 밑에 여러분요 봐봐. 정지 조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봐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이런 것이 없죠. 옛날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다 뭐로 하죠? 카드 결제 대부분 다 하잖아. 카드 결제. 근데 옛날에는 카드 결제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요. 지료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하이마트죠.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아. 물건을 1월 1일 팔면서 지료로 10월 1일까지 10개월 할부로 팔아. 가지고 갑이 을한테 TV를 이렇게 공급을 해. TV. 주면서 뭐라냐? 당신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지금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카드 결제하면요. 내가 지금부터 바로 소유자죠. 왜요? 바로 내가 하이마트에서 카드를 긁으면 은행에서 바로 하이마트에 돈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지루로 하는 걸 생각을 해봐. 한 달 이렇게 끊어가지고 돈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TV를 을한테 주면서 뭐냐? 10개월 할부금이 다 완납됐을 때 당시 소유자. 할부금이 안납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 할부금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갑.
할부금이 끝나자마자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이걸 우리는 소유권 유보이라는 것은 이 TV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을한테는 물건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갑이 소유권을 감추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 봐요. 지금 현재부터 10월 1일 할부금 다 낼 때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갑. 할부금 다 내면 누가 소유자다? 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할부금이 완납이 되면 그때 소유자가 돼.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정지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 한번 볼까요? 해제 조건 어느 쪽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나중에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약혼. 약혼을 여러분 뭐라 하냐면 약혼을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 예약. 혼인을 뭐라 하냐? 혼인을 뭐라 하냐? 이것을 본계약이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혼인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계약이라고. 혼인은요. 갑이라고 하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두 사람이 청약과 성낙에서 이루어지는 신분 계약이에요. 계약. 알겠죠? 그럼 봐. 약혼할 때 우리 약혼 반지 주죠. 약혼 반지. 약혼 반지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면 약혼 반지요? 이게 내 것이 되느냐? 절대 그렇죠. 옛날에 이러면 농촌 총각들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꽃뱀들이요. 가서 약혼하고요. 약혼하고 나서 약혼 반지 끼고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도망가고. 그건 뭐 이미 에피소드로 많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알겠죠? 아무튼 우리 작은 아버지며 아들도 나고 사촌도 당했으니까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임신했다 해가지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 욕먹으면 안 되는데 임신했다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깐 집에 와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같이 내려온 거예요. 임신했다 해가지고 3개월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래서 방을 조금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셋집을 하나라도 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따뜻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뭐라고 했냐? 무슨 전세를 사느냐?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는데 그쪽 여자가 저한테 제 통장 말고 오빠 통장 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너가 집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너가 구해야 되니까 너 통장을 입금하겠다. 그래서 통장을 입금을 해준 거예요. 가방 놓고 갔다는 말이 딱이에요. 가가지고 서울 딱 와가지고 터미널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잠깐 있으라고 그랬대요. 화장실 가서 잠깐 진짜로 가방 옆에 놓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이미 돈을요 다시 계좌이체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 왜냐면 연락이 안 되니까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갔니 저기 갔니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미 계좌이체가 끝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임신했다 가니까 사람이 도망갔다 이런 건 생각을 못 하죠. 임신했다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돈도 뭐 내 통장에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 산다고 하니까 뭐 전세도 괜찮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완전히 착한 며느리잖아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아니다.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어차피 살 것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까운 데서 일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 7년 정도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자기 동생이 또 사촌 또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거의 거지가 되어 있더래요. 거지가. 그래서 지금은 심리치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어디 직장에 다닌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 하면 안 봐요. 창피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봐봐요. 약혼이요. 약혼할 때 약혼 반지 있죠. 약혼 반지는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혼했다 해서 내게 아니에요. 약혼은 예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해야지 내게 돼. 그러니까 약혼 반지는 혼인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 반지 꼈죠. 그런데 혼인을 하면 내 것이 돼. 혼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취가 뭐냐면 혼인의 불성립이에요.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 약혼 반지 꼈죠. 나중에 돌려주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혼 반지 끼었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애물을 받는 거.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왜? 돌려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정지 조건이 이런 것이고 해제 조건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요, 이 조건에서는 지금 알면 돼요. 더 이상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기한을 보세요. 기한. 기한을 보면 기한이라는 것은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 뭐예요?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그래서 1억 원에 이자 100만 원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한의 이익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기한의 이익은요. 여러분 페이지요. 페이지 63쪽이요.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63쪽을 보면 맨 뒤에 보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런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있고 오른쪽에 조금 버튼 가다 보면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운데쯤 보면 박스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먼저 봐. 기한의 이익이란 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한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자 100만 원씩 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날 뭐라 하냐? 자기 돈 쓸 일이 있다고. 갑이 을한테 갑자기요 돈 1억을 갚으라는 거예요. 5월 1일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이다. 그러면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언제까지 안 갚죠? 10월 1일까지.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그래서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래야지.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5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로또예요. 그러면 1억 정도는 오늘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라 하냐? 나 오늘 1억 갚을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갑이 뭐라 하죠?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이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요 적금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은요, 그럼 알았어.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다가 원금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에다가 500을 주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뭘 한다?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 말이죠.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뭐 한다? 상실한다. 잘 봐봐. 기한의 이익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갑이 여기 을한테요 1억을 빌려주고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여기 5월 1일 날 돈을 갚어. 그러면 을은 돈을 갚아 안 갚어? 안 갚어.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기한의 이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다. 그럼 원래는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다? 10월 1일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다? 5월 1일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면 5월 1일이니까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말한다.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하라.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기한의 이익 상실한 뜻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은 언제 그러면 이런 이익이 상실이 되고 없느냐? 을은 원래 갑이 5월 1일 날 돈을 갚으러 가면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없어지는가?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요. 채무자가요. 채무자. 을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고 그다음에 감소하고 그다음에 멸실시키거나 그다음에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그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럴 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5월 1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10월 1일까지 기다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1억을 받으면서 빌리면서 자기 집 3층짜리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저당 잡는 것을 담보를 설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을 잡았는데 이 3층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3층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담보가 손상 감소됐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월 1일 날 을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건물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매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이 가치가 너무 적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내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기한의 이익 뭐라고 한다?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도 법률 행위 중에서도 성립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과 부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관이다. 조건과 기한만을 부관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법률 행위죠. 그 다음에 법률이 성립이다, 효력이다, 효력이죠. 발생과 소멸을. 과거다, 현재다, 장래다, 장래죠. 장래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이죠. 불확실하면 뭐라고 한다? 조건. 확실하면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죠. 기한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저 기한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는 있어. 그런데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급표가 없어.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에서 보면 법에 정해진 조건,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 조건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 불법 조건에서 불법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성취, 이미 과거.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 기성복, 기성복. 이미 성취했다. 뭐라 한다?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은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은 뭐다? 불능이다. 불능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법의 조건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뭐다? 불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불능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조건과 기한이라고 우리가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항상 조건은 언제를 기준하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장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조건이라 한다? 정지 조건. 장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하나씩 암기한다. 정지 조건은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 유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해제 조건은 뭐가 있다? 약혼애물. 약혼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뭐 이러면 너무 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약혼애물 이렇게 알면 되죠? 그것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과 기한의 이익 포기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죠. 기한의 이익은 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있죠. 기한의 이익 포기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죠.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66페이지죠? 66회 보면 물권법이라고 이런 책 나와 있나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